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카메라 용량이 다 돼가지고 자동으로 끊겨버렸는데 계속해서 이 예제 5.8에 우리 예제 5.8의 스키 타기에 있어서 이에너지 정리를 이용한 이 구간에서 B에서 C 구간의 운동에 대해서 논해보는, 그래서 이제 그 평지 상태에서 여기 이동하는 이 T를 구하는 문제를 풀이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지금 마찰력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랬고요, 그죠? 마찰력이. 그래서 이 변이와 움직이는 이 위치의 변화와 마찰력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이를 구할 적에 이 R자 힘이라는 것은 여기서 마찰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힘과 변위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 R자 힘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하고 같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 에너지 정리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보면은 2분의 1 m에다가요, 그 다음 v의 c의 제곱, 나중에 운동에너지 빼기, 그 다음에 2분의 1 m의 v의 b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여기 정지하는 때까지 거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 속력은 제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D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니까 이제 이 마이너스 플러스를 해준다고 볼지, 이게 D는 어떻게 되죠? D는 FK분의요. FK분의 2분의 1 M의 VB의 제곱이 된다, 그죠? 이것을 이렇게 넘겨주면요. 근데 FK가 뭐냐면은 6K에다가요. N인데 이게 MG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가 없어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D가 여기 써보면요. D는 어떻게 될까요? 2μkg분의 2μk의 g분의요. VB의 제곱이 되죠. VB의 제곱은 앞에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19.8이었는데 2 곱하기 μk가 0.21이었죠? 맞습니까? 0.21이고요. 곱하기 9.8을 넣고요. 여기에 VB가 19.8이었죠? 9.8의 제곱을 하니까 답이 책에 나와 있듯이 95.2m가 난다. 그래서 스키 타는 사람이 여기 내려와서 경사가 더 이상 가속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마찰을 받는 상태에서는 이쪽으로 마찰력을 받는데 이게서 여기까지 95.2m나 더 진행을 해야지 이 스키어가 멈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예제에서는요, 이 중력과 비보존력이 작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력이 작용하고요, 여기 BSC 파트는 비보존력인 마찰력이 작용하는 그러한 운동이었다.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에너지의 어떤 보존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자 했을지에, 여기서는 중력에 의해서는 이러한 보존력 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원리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비보존력인 경우에는 마찰에 의한 일과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4절까지를 마치고요. 이제는 5.5절에 나와 있는 이제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해볼까 합니다. 자, 보십시다. 자,
5.5절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로 되어 있지,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용수철에 의한, 여기 보면 이런 힘에 대한 이런 말이 좀 빠져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수철에 의한 어떤 물체가 이렇게 달려있을 적에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이제 요 밑에는 마찰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잡고 이렇게 늘리면은 느리거나 줄이지 않은 이거를 우리가 평형 상태라고 하자. 그러니까 모든 힘이 0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똑같은 용수철 이거를 늘렸어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늘렸을 적에 우리가 평형 상태에서 벗어난 이거를 우리가 변이라고 한다. 만약에 이걸 잡고 있다가 안 잡고 있으면 가게 되면 잡고 놓으면 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작용하는 이 힘을 F를 마이너스 KX라 그래가지고요. 이걸 우리가 탄성력 또는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자, 복원력이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탄성이라 원래 돌아가는 거죠, 그죠? 원래대로. 그래 원래대로 왔을 적에 만약에 이걸 놓았는데 이게 왔을 적에 얘가 멈출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다시 이 위치에 온다면은 얘는 힘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움직이는 관성이 있죠. 그래서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이 이제는 오지 마라고 하니까 결국 여기 와서 멈출 거예요. 이렇게 여기 멈출 수는 없죠. 근데 순간적으로 멈추지만은 다시 스프링이 밀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의미가 뭐냐면요, 힘의 방향과요 이 변이의 방향이 뭐다? 반대라는 겁니다. 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을 복원력, 원래대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힘, 원래의 상태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힘, 또는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탄성력이 많죠, 그죠? 고무밴드라든지 고무공 같은 거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르 법칙을 우리가 후크의 법칙이라고 한다. 후크의 법칙. 후크의 법칙인데, 이럴 때 우리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보면요, 포텐셜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에다가요 K의 X의 제곱이 나옵니다. 2분의 1 KX 제곱. 그래가지고 여기 5-17식입니다. 자, 힘에 대해서는 항상 포텐셜 에너지를 생각하시면 여기에 S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 보면은 스프링 포텐셜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S라고 합시다. 스프링. 근데 여기 책에 보면은 우리가 이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X에 대해서 F라는 걸 그려보면요, 이건 마이너스는 방향이니까 된다면 이렇게 힘이 1차선으로 이렇게 전가할 겁니다. 자, 그랬을 적에 우리가 이 삼각형의 면적 이것은 지금 KX가 될 것이고, 그죠? 여기가, 그죠? 그 다음에 이게 X라고 한다면은 이 삼각형의 면적이 나타내는 게 당연히 W가 될 것입니다. W가요. 그래서 이 W를 우리가 보면은 적분을 할 필요는 없네요. 이게 왜냐면 1차 함수니까요. 그래서 삼각형의 함수는
면적을 어떻게 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체계대로 뭐 평균을 이용해서 저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용수천이 한 일은요, 이 운동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책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 보십시다. 되는데요. 자, 보십시다. 이게 만약에 마찰이 없다면은요, 만약에 제가 여기를 우리가 이게 xf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x0라고 합시다. 그러면은요, 여기를 그냥 0이라고 합시다. 책에는 없는 그림입니다. 잘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당겨서 잡고 있다면은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m의 vf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의 xf의 제곱이 될 건데요. 이 점에서는 지금 운동 에너지가 제로입니다. 왜? 내가 잡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요, 이 점을 한번 보시면요, 이 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m의 v의 제로라고 합시다. 변이가 없어서. 그 다음에 2분의 1k에다가요, 뭐 제곱해야 되는데 0의 제곱이 되죠. 그죠? 왜요? 변이가 없이 여기 딱 오면은 변이가 없는 평형 상태잖아요. xf가 제로가 되니까 0이 된다.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놓으면 일로 갈 겁니다. 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있겠죠. 여기 딱 오는데 뭐나 이게 마이너스 xf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m의 v에 다시 뭐 마이너스 f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의 마이너스 xf의 이런 제곱이 될 거예요. 전체 에너지가요. 전체 에너지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에너지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붙이게 해가지고요. 이거는 다 똑같아야 돼요. 이거 똑같고 이거 똑같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끝에 오면은 여기 끝에 오면은 다시 멈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제로여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잠깐만요. 여기 딱 그리면 되는데 여기 그려볼게요. 여기 그리는 게 더 좋습니다. 자, Y축은요, 잘 보세요. Y축은 에너지가 되고요. X축은 변이라고 된다고 합시다. X인데요. 여기가 XF고요. 마이너스 가서 뭐 이 지점이라고 합시다. 정확히 사실은 이 지점에 딱 중간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XF라고 그래요. 이럴 적에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그려보면은 빨간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차함수가 이렇게 돼야 되죠. 이럴 적에요, 파란색으로 그렸는데 이것은 뭐냐면은요, 토탈 에너지예요. 파란색은 전체 에너지다. 또는 역학적 에너지다. 그래서 각 지점에서요, 각 지점에서 잘 보십시다.
XF라는 거나 마이너스 XF에서는요 어떻게 돼요? 전체 에너지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같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뺀 놈, 이 빨간색이 뭐라 그랬습니까? 빨간색이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빼니까 자, 이 전체 에너지 빼면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래서 검은색으로 해봅시다. 요게 뭐냐면요, 운동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놓으니까 어떻게 되고 점점 운동 에너지가 커지죠. 1로 가면서 얘가 1로 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커집니다.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에요. 빨간색 0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이게 운동. 다시 지나가자마자 운동 에너지가 줄죠. 이제 줄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요만큼이 포텐셜, 요만큼이 운동. 여기서는 요만큼이 포텐셜, 여기는 운동이에요. 여기는 포텐셜, 운동 이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텐셜 에너지는 이만큼 늘어나죠. 여기 와서는 최대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 후크의 법칙에 의한 F 이퀄 마이너스 KX 이게 보존력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탄성력과 이 복원력이라는 건 보존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설명들이 여기에 더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러한 또 중력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스프링을 우리가 아래로 이렇게 달면서 이렇게 아래로 운동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래로 운동할 수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앞에 나왔던 우리가 이 에너지 정리를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다. 이 에너지 정리. 지금 여기까지 다시 생각해서 뭐였냐면 WNC가 뭐였죠? 아까 전에 보면은 KEF 빼기 KE의 I 맞죠? 더하기 그 다음에 PE의 두 개로 생각해 줘야 된다. PE의 G 중력에 의한 F 빼기 PE의 I 더하기 이제 탄성에 의한 것까지 해줘야 된다. PE의 G가 아니라 이제 S죠. 그죠? F 그것의 나중에 포텐셜 에너지 이런 말입니다. 마이너스 PE의 스프링에 의한 처음의 에너지 다 생각해 줘야 돼요. 이것이 5-18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이 0이면은 전부 다 보존적인 거고요. 만약에 공기 저항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경우는 여기에 공기 저항이 있다 그러면 없으면은 이게 0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I가 있는 거 전부 이쪽으로 다 오면 되죠? 그러면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공기 저항이 이제 있다고 하자. 그럼 이게 0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의 에너지 손실이 있다는 거죠. 에너지 손실이 있다. 이거 빼기 이게 더 크니까 그죠? 이게 더 크니까 마이너스 될 것이다. 그게 아까 스키 문제에서도 했고요. 그래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종수절에 의한 힘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자 포텐셜 에너지는 보십시다. 책에는 안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자, 그럼 이 포텐셜 에너지하고 요 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십시다. 이제 책이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미분이라는 걸 배운다면은 만약에 dPE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x로 한번 미분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dx분의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마 kx가 될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또 2분의 1을 하니까 없어지고요. kx가 될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게 뭐가 되죠? 마이너스 f가 되죠. 마이너스 f가 됩니다. f가 왜냐하면 마이너스 kx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텐셜 에너지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 이메일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책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 이 포텐셜 에너지와 G와 이 포텐셜 에너지를 만드는 힘과의 관계는 뭐라고요? 미분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F는 어떻게 되죠? F는 마이너스 dx분의 d의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1차원인 경우 이래 되고요. 3차원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3차원인 경우는 이런 부호를 배우게 되는데 아직 우리가 안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만 해놓읍시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F가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아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5.9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를 이 경우는 예제는 수평으로 놓인 이런 건데요. 잘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걸 지우고요. 질량이 5kg인 요게 이제 M이 5kg인데요. M이 5kg인 물체가요. K가 용수철 상수. 자, K가 있는데 여기 4.0 곱하기 자, 아까 전에 탄성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F가 여기 K를 우리가 스프링 상수 또는 뭐라고 용수철 상수요? 뭐 용수철이 스프링이 변해가면은 용수철이 되니까요. 스프링이.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요. 스프링을 1m 늘리는데 필요한 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스프링을 1m, 지금 이걸 늘리는데, 이만큼 늘리는데, 용수철에 따라서, 용수철이 굉장히 타이트한 거면은 스프링 상수가 굉장히 크겠죠, 그죠? 그 말은 1m 늘리는데 필요한 힘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죠? 아니면 느슨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작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뭐냐면은요, 1m를 늘리는데 400N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요 지금 스프링 상수가 용수철 상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1m를 늘리는데 400N이 든다 이 말이죠. 400N. 그래서 물체를 xi 자, 여기서 평형 상태에서 있잖아요. xi가 뭐냐면 0.05m라 합니다. 여기서
놓아서 가져와서 놓았다는 거죠. 지금 책에는 여기를 엑사이를 해놨는데요. 지금 책에는 여기를 엑사이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러면 평형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있었는데 당겼죠. 지금 당겨가지고 0.05 5cm를 당겼다는 겁니다. 좀 책의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여기에 책에 뭐라고 했냐면은 처음 평형 위치로부터 위치로부터 0.05m를 당겨서 놓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당겨서 표현했다. 자, 그때 A번 뭘 구하라는 거죠? A번 물체가 평형 위치를 처음 지날 때. 자, 이거를 놓으면은 여기 있던 게 놓으면은 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왜? 일로 당겨왔기 때문에. 맞죠? 그럼 처음에 지날 적에 이제 여기에 얘가 일로 와서 다시 이게 처음 평형 위치를 지날 적에. 자, 그러면은 물체가요. 지날 때 속력을 보라. V에 책에 또 뭐라고 해놨습니까? F라고 하자. 자, 여기 검은색이 처음에 시작하는 위치인데요. 이때 잡고 있죠. 잡고 있다 놓았어요. 놓으면 얘가 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요 처음에 평행 위치적 x 이꼴 제로인 그 위치가 되는 변이가 제로가 되는 위치를 지날 지게의 속도를 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썼던 이제 마찰이 없다고 지금 해서 우리가 1번 A번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써보면은 W PE에 G에 F 그죠? 빼기 PE에 G에 I 더하기 P에 E에 S에 F 빼기 B에 E에 S에 I 이 식이 기억이 나죠? 지금 A번에서는요 마찰력이 없다고 합시다.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로라고 했죠? A번에서는 이 제로로 가야 돼요. A번에서는 그 다음에 평면에서 지금 평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습니다. 이것도 0으로 가야 되죠. Y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제로예요. 그러면은 이런 역학적 보존법칙에 해가지고요. 어떻게 될까요? K의 EF 빼기 KE의 I 더하기 P의 E의 S의 F 빼기 P의 E의 S의 I의 하면은 0이 돼야 된다. 그죠? 0이 돼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가 구하려는 게 KF, VF인데 2분의 1 M의 VF의 제곱이고 처음은 제로였죠? 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0이다. 0. 그 다음에 나중에 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x 이꼴 제로로 온 상태죠. 그죠? 처음 평행 위치로 온 거니까 0이 돼야 된다. 그죠?
더하기 0 이게 연령이다.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1 k의 x의 i 제곱이 되겠죠. 이것이 뭐라고요? 0이 돼야 돼요. 0. 지금 내가 뭘 구하죠? VF를 구합니다. 그래서 VF의 제곱은요 n분의 2를 곱해주면 되니까 n분의 2에다가요 2분의 1 k의 x의 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다시 한번 더 써주면요 요 식을 다시 한번 더 쓰면은 2분의 1 mvf의 제곱이 이거 넘겨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 이렇게 넘겨주면은 그러면 2분의 1 없어지고요 vf의 제곱이 어떻게 되죠? 내가 구하려고 한 vf 제곱이 n분의 k의 x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vf는요 루트 n분의 k의 xi가 되죠. 자 보십시다. 그러면요 루트에다가요 m이 얼마입니까? 5kg고요 4 곱하기 10의 제곱입니까? 그 다음에 xi가요 0.05예요. 이거는 루트 80이네. 그죠? 루트 80에다가요 맞습니까? 0.05니까 이거는 약 9다 그죠? 9, 81이니까 그 다음에 0.45쯤 되겠네요. 44 얼마 되겠다. 그죠? 0.44 뭐 미터 정도 퍼세크다. 미터 퍼세크 단위는 속도니까 미터 퍼세크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지나갈 적에 우리가 속도가 0.447m 10m 퍼세크가 되고요. 그게 A번입니다. 그 다음에 B번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B번.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0.05였는데요. 그 중간에 위치인, 요 중간에 위치인 0.025를 지난 지금 B번 XF가 0.025m 지났지. 물체의 속력을 구해야 돼요. VF를 구하라 다시. 자, 그 말은 이제 좀 복잡한데 이 물체가 이렇게 왔을 때 말한다. 그죠? 여기에 중간에 왔지. 그러면 똑같이 마찰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찰이 없다고 해서 일로 오면은요 똑같이 이 공식을 써주면 되죠. K의 EF 마이너스 S의 F 마이너스 이게 0이 돼야 된다. 그죠? 왜 마찰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간단하게 우리가 처음에는 어쨌든 또 0이니까 제로로 보내자. 그러면은 2분의 1 m의 vf의 제곱 빼기 0이고 더하기 이제는 이게 0이 아니죠. 그죠? 왜냐면은 x가 0.025예요. 그래서 2분의 1 k의 0 xf의 xi 제곱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다 없앱시다.
VF의 제곱은 VF 구해야 되니까 넘겨주니까요. K로 묶어주고요. XI의 제곱 빼기 XF의 제곱이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VF는요, 책에 VF는요, 네, 빠졌네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VF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 n분의 k에다가요, xi의 제곱 빼기 xf의 제곱입니다. 이걸 다 하니까 0.387.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서 처음에는 노을지게 잡고 있죠. 잡고 있으니까 처음에 제로였는데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데 반 정도 가서는요 0.387m/s고요. 완전히 평형 위치에 가니까 0.447m/s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줄어들어서 여기 와서는 또 멈추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중력까지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예제 5.10에 보면 서커스 고개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중력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예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제 5.12를 보니까 마찰이 없는 경사면 위로 쏘아진 물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똑같이 우리가 스프링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다 생각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5.12를 좀 더 복잡한 것 같아서 그거를 풀겠습니다. 5.10은 여러분이 집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죠, 그죠? 사실은. 자, 보십시다. 예제 5.12를 한번 볼게요. 를 보니까 마찰이 없는 경사면 위로 쏘는 거예요. 페이지 114페이지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블락이 있는데요. 가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세타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질량이 0.5kg입니다. 이게 kg이 되고요. 스프링 상수가 600이 굉장히 아주 좀 타이트한 거네요. 1m 내리는데 625N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럴 적에 자, 지금 A라는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A라는 지점이 XI가 10cm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스프링이 없었으면은 요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평형 위치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10cm를 가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평형이라고. 그래야 놓아야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스프링을
수축한 변이다. 그래서 수축되게끔 밀었다 이 말이죠. 그래 그 지점이 여기가 A 지점이에요. A 지점. 자, 마찰이 없을 적에 이거를 10cm 해가지고 올라가는 요 위치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요 위치. 요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요 높이 H를 구해봐라. 그래서 나중에 2분의 H도 그려야 돼서요. 다시 그릴게요. 10cm를 했을 적에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만큼 올라간다고 합시다. 여기 가서 최대라 했어. 최대 높이다. 더 이상 안 올라간다 이 말이죠. 최대 높이는 정의가 뭐라 그랬죠? V가 0이다 이 말이죠. 그죠? 이해되셨나요? 10cm를 수축을 시켰는데요. 왜? 이런 스프링이 있으니까 10cm 수축을 시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가지고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멈춘다는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상적이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와가지고 다시 수축을 시키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마찰이 없다면. 그래서 저 지점을 우리가 C라고 할 적에 이 C 지점에서 VF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A번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마찰이 없다고 했으니까 마찰이 없다 이 말은 무슨? 그럼 뭐를 해야 한다고 했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 그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 2분의 1 m의 VA의 제곱 더하기 mg의 VH y의 A점에서 역학적 에너지와 C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더하기 이거는 뭐였죠? P의 E. 자,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먼저 P K의 E의 A 더하기 K P의 E의 G의 A 더하기 PE의 S의 A입니다. 자, A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다 표현한 겁니다. 지금 이것이 뭐가 돼야 되죠? C점이죠. 지금 이래 될 겁니다. 이거는 C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이것이 이것이고요. 이것이 이것이고 이제 이거 써줘야 되겠다. 그죠? 더하기 어떻게 돼? 2분의 1 K의 X의 A의 S의 제곱. 이것은 C점에서는요, 이건 없죠? 이건 없잖아요? C점에서는. 그래서 2분의 1 M의 V의 C의 제곱이고 더하기 MG의 Y의 C고요. 더하기 0이다. 그죠? C점에서는 스프링이 수축된 건 없으니까 지금 이거 구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 놔두고 다 넘깁시다. 그냥 VFC를 구해버리니까 지금 VF 구해놨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VF라고 합시다. VF
그 다음에 처음에 눌려가지고 제가 잡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0입니다. 맞아요? 0이다. 처음에 속도가 0이었죠? 맞습니까? 아니죠. B번 풀고 있네. 미안해요. 잡고는 있었네요. 어쨌든 이게 제로고요. 이것도 제로죠? 지금 내가 YC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0이잖아요. 최대 높이 올라갔으니까. C에서 높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하랍니다. 이 이동 거리 D를 구해야 돼. D. 세타가 30도였지게 D를 구합니다. D.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잘 보십시다. 그러면은 이건 0이고 이것도 어쨌든 0이고요. 요걸 여기로 옮기세요. 그 다음에 MG에다가요. 잘 보십시오. Y에 C 빼기 Y에 A 해야 되죠. 여기로 넘겼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 K에 XI가 지금 XI라고 합시다. XI의 제곱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D를 구해야 되는데 요것이 뭐냐면요. 뭔지 모르지만 내가 H예요. H. H죠. H는 D하고 어떤 게 있냐면요. D를 sin 30도 하면 D분의 H가 돼요. 자, 이 그림에서요.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D의 sin D분의 H가 되죠. 그래서 H 대신에 D sin 30도를 넣으면 됩니다. 꽂히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식은 그 다음에 2분의 1에다가요. 이게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네,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해요. 여기에 이게 이제 2분의 1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다시 쓰면 2분의 1에다가요. 그죠? D에다가요. MG가 되죠? 요게 이게 이거니까 이것이 2분의 1 KX 제곱이 I 제곱이 됩니다. 지금 뭘 구한다고? D 구하죠? 이거 2분의 없애고요. D는 MG분의요. K의 XI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만 넣어주면 됩니다. K는 자 MG는 0.5가 되고요. 곱하기 9.8이고요. 맞죠? 0.5 9.8 K는요 625 넣어주고요. XI가 0.1인가요? 10cm니까 0.1의 제곱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D가 어떻게 되죠? 1.28m가 됩니다. 1.28m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1.28m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최대 높이 반이 되는 위치에서 물체의 속력. 자, B번은 물체가 여기 와서 찌게. 이렇게 됐었지. 여기에 H면 요 위치가 2분의 H이죠. 요때 속도를 구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려면은 한번 보십시다. 또다시 어쨌든 이게 지금 마찰이 없으니까네요. 마찰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쓸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H가 아까 전에 뭐였죠? B번을 보면은요. H 책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D 사인 세타라고 했습니다. D의 사인 세타다. 그러니까 D의 사인 30도를 하니까 2분의 D였습니다. 2분의 D.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D가 뭐였냐면 1.28이니까네요. 2분의 1.28 하니까 0.64m가 됩니다. 0.64m. H가 0.64m죠. 그러면 2분의 H는요 0.3이겠네요. 이럴 적에 다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써본다 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 mvi 제곱에 더하기 mg에다가요 yi 더하기 2분의 1k의 xi의 제곱이 되고요. 그대로 써줬습니다. 여기 있는 거 보기 어렵네요. 그죠?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B 지점에서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A 지점입니다. A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m의 vf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yf가 되고요. 더하기 0이죠. 근데 이거는 B 지점이에요. 0이죠. 그죠? 그럴 적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0이었으니까 이건 0이고요. vi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듯이 yi도 0이다 보면은 이 점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xi는 그러니까 yf를 이제는 2분의 h를 내야 되겠다, 그죠? 여기 와 있으니까 이게 2분의 h잖아요. 이것이 y의 f가 됩니다. 2분의 h를 넣고 그 다음에 xf는 제로고요. 어쨌든 이 점의 y축에 뭐 스프링이 수축되어 있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고치니까 2분의 1 kxi의 제곱 여기 왔고요. 제로고 그죠? 이걸 두습니다. 이것은 2분의 1 m의 vf의 제곱 에다가 더하기 mg에다가요 2분의 h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내가 구해야 되는데 이거 다 안 할 겁니다. 양변에 n분의 1을 곱하자. 그러면 이제 이게 되니까 그러면 vf의 제곱은 그죠? n분의 k에다가요 xi의 제곱 빼기 그죠? 2분의 1 없어지고요. GH가 되겠네요. 그죠? 다 넣어주니까 그래서 VF를 구하니까 여기 루트를 씌워주고요. 다 대입을 하니까 책에 나와 있습니다. 2.50m/s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면서 여기 도달했을 때 2.50m/s가 되고 더 올라가면서 여기서는 제로가 된다는 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상적이라면요. 수축을 시켰다가 놓으면은 위로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서 정지를 하고 다시 내려와요. 다시 내려와서 수축을 하고 또 올라간다. 이 반복을 계속 하는 겁니다. 여기 마찰만 없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이 있는 그런 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예제 5.11을 풀어봤습니다. 예제 5.10을 여러분 안 풀었는데 여러분 꼭 집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5절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와 에너지 보존이라는 6절을 가지고 5.6절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